연말이 되면서 아이들도 그야말로 파티입니다. 날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간에 4번의 시험을 치르면서 매일매일 학교 다니면서 정말 고생했어. 라면서 방학이 되면 신나게 놀아야겠다 다짐하고 있는 아이들. 엄마는 정말 동상이몽이죠. 엄마는 겨울방학 동안 해줘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한데 아이들은 나 그동안 노력했잖아. 할 만큼 했잖아. 라고 하면서 신나고 게으른 겨울방학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이쯤에서 제가 겨울방학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께 좀 팁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중학탐구생활을 준비하고 영상을 찍기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그간에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학원에서 모든 것을 채울 수 없다. 라는 영상들을 참 많이 찍었어요. 집에서 집 공부를 하면서 자기주도를 해야 된다. 중학생 때는 많은 실패를 통해서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시켰을까요? 학원을 빡빡하게 집어넣으면서 공부시키지는 않았겠죠. 나름으로 이것저것 실패를 겪어가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연습을 했는데요. 이제 큰아이가 고등학교 입학을 두고 나서 자기주도 학습을 중학교 동안 계속 해봤죠. 그러면서 이건 놓쳤다. 이 부분은 좀 다르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둘째 중1에게 접근하고 있는 방법, 자기주도 학습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중학교 1학년의 아이가 들어갔을 때는 지금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 시험이 1학년 때 아예 없었어요. 자유학년제를 쭉 하면서 1학년 때는 굉장히 자유롭게 놀았죠. 네, 아이가 중학교에 간다는 긴장감에 더해서 학교 적응만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저도 잘 푸시를 안 했고요. 2학년이 되면서 첫 시험을 보게 되면서 자기 위치를 알고 아이한테 좀 공부 동기가 생기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을 볼 때 밤새도록 웹소설을 읽었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은 완전히 망했죠. 그리고 나서 첫 시험 그래 뭐 웹소설 봤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럼 기말고사는 괜찮겠지. 한번 노력해봐 라고 준비를 하고 기말고사를 봤습니다. 첫 번째 시험과 그닥 다르지 않은 점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학년이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주도 학습 학원에 다니게 됩니다. 아이가 그동안 제가 계속 찍는 영상들 보면서 학원에 대한 좀 반발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학원은 안 다니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아이를 자기주도 학습 학원에 보냅니다. 그래서 공부 계획을 같이 세우고 거기에서 자습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선생님이 알려주는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다니면서 또 2학년 2학기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을 다녔는데 혼자서 공부하던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6개월 이상 다녔는데 그렇게 차이가 없으니까 저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학원을 정리합니다. 학원을 정리하면서 아이가 하는 말이 그제서야 속마음을 내비치는데요. 이 학원에서는 정말 해주는 게 없었다. 자기주도 학습을 방법을 알려준다 라고 하면서 자습만 했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전공한 선생님들이 체계적으로 각 과목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배운 게 없다라는 게 아이의 반응이었어요. 진작에 이야기했으면 6개월 동안 저 정말 10만 원 거액을 내면서 학원 갈 일이 없었을 텐데 아이는 그냥 다니라고 하니까 다닌 거죠. 그야말로 학원비 내주러 학원 갔던 게 저희 아이였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주도 학습을 정리하고 2학년 2학기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혼자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그제서야 선생님이 나눠준 교재나 프린트를 보게 되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게 되면서 성적이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학년 때까지 그 높은 성적을 유지를 했는데요. 혼자서 자기주도 학습하면서 안 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학이었어요. 수학은 2학년 첫 시험부터 계속해서 평균 점수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 수학을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3학년 1학기가 끝날 때쯤 과외를 시작합니다. 수학 과목에서 과외를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아이가 구멍 난 것들을 조금 메꾸고 아이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게 돼요. 개인 맞춤형으로 해야지만 아이가 조금 더 잘 수학을 익힐 것 같아서 과외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과외를 하면서 수학에서 3학년 2학기는 버리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3학년 2학기는 고등학교 거랑 별로 연계가 안 되고 중요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고 고등학교 준비를 하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공통 수학을 전반적으로 훑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쭉 훑었으니까 이제는 학원 가도 되겠다 싶어서 과외를 정리하고 지금은 학원에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학원에서 공통 수학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고1 수학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른 과목들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점수가 A가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이 쓰이지 않았는데 수학에서 계속해서 평균 점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건 한번 잡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수학학원만 다니고 있는데요. 이런 1년에 3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2가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수학은 자기주도 학습이 정말 힘든 과목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이랑 스마트폰을 쓰는 것도 계획서를 세워보고 다시 그걸 어겨서 또 세워보고 다시 화를 내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아이 혼자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부모가 아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20살 이상이 될 때까지는 어찌됐든 관리해야 된다 라고 느낀 것처럼 수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강 잘 돼 있죠. 인강 보고 나서 문제 풀고 모르는 부분 인강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돼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죠. 혼자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혼자서 하다 보면 어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양이 충족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양이 충족이 안 되고요. 아이가 그리고 혼자서 끙끙대면서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문제는 하기 싫어서 좀 그냥 넘어가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제가 과외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가 수학을 이렇게 혼자 공부했는데 어때요? 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혼자서 푼 것 치고는 양도 충분히 많이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많이 흡수를 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그거는 더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과외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바로 아이가 순간적인 이해력이 뛰어나서 금방 개념을 이해하는 이해력은 빠르대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응용하고 기억하고 확장하는 능력에서 연습이 덜 돼 있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수학만 그럴까요? 아이가 그간에 수학 말고 다른 과목도 올 A를 맞을 수 있었던 것은 순간적인 암기력이 작용을 했던 거예요. 그랬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아이가 그냥 암기 과목이라고는 사회, 과학 이런 거 별로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시험 전날, 전전날 이렇게 교과서 보고 났는데도 성적이 좋은 거예요. 결국 중학교 시험은 암기빨이다 라는 이야기가 정말 맞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또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중학교 때 A가 다 나온다고 해서 수학만 걱정했지 다른 과목은 걱정을 안 했는데 이게 결코 걱정을 안 할 게 아니었구나. 아이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외워서 바로 시험은 잘 볼 수 있었지만 이런 아이들이 특징 아시죠? 고등학교 가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순간적인 암기빨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시험 기간 되면 바짝 공부를 해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고 응용하고 자기 말로 설명해보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금방 외워서 점수는 맞을 수 있었지만 결코 자기 것이 안 돼요. 자기 지식이 안 되다 보니까 돌아서면 금방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도 고등학교 가면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아이뿐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학원에서 계속 연습하고 문제 풀고 했던 암기빨로 시험들을 많이 치렀을 거고요. 그래도 올 A를 맞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의 방법은 또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번개처럼 공부해서 순간 암기로 시험을 볼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가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그 지식을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들어보는 연습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이제는 인강을 듣고 아이가 설명해보고 자기가 이해한 것을 조금 더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보는 연습을 시켜볼까 합니다. 수학은 어찌됐든 자기주도 학습이 어렵다는 것. 그래서 누군가는 양도 정해주고 방향도 정해주고 하면서 아이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을 채워주면서 나가야지 그 빈틈없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순간의 암기빨이 아니라 지식을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연습을 해야지만 고등학교에서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자기주도 학습 한다고 해서요 아이한테 무조건 맡겨놓고 이해하고 문제 풀어봐 라고만 했던 저의 방식에 오류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집 공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한테 제대로 된 체킹을 안 하고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아이한테만 맡겨두면요 학원에 다니는 것과 똑같이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 전에 챗GPT가 수능 문제를 풀어서 하나 틀렸다고요. 아들아, 우리 집 아들보다 챗GPT가 더 잘하는구나 라는 기사문이 우프게 실렸던데요. 우리 아이들도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 지식을 융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겠죠. 챗GPT가 사람보다 많은 것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기계나 컴퓨터가 저 잘할 수 있는 외우는 것만으로는 공부를 제대로 해나갈 수 없다는 것.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자기주도 학습을 열심히 한다고 했던 엄마의 오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중학교 입학하거나 중학교에 있으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준비하는 어머니들은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아이한테만 맡기지 말고 아이가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전교 1등이 되는 방법 어렵지 않다. 지식을 배웠을 때 그것을 자기의 말로, 자기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아이가 전교 1등이다. 그 말에 동의하면서요. 자기주도 학습 제대로 갖춰나가는 겨울방학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